안녕하십니까. DIY 사물 인터넷 6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제가 과제를 하나 내어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피해조를 이미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기도 했고, 또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습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그 과제를 할 때 소스 코드를 어떻게 찾으시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과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조 부조 연결은 그대로 해 놓으셨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코드만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조인가요? 이렇게 피해조 부조 하고 난 다음에 송 코드라고 해서 찾으시면은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는 take on me 라고 해서 2019년에 요거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는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것과 코드 내용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만큼의 50줄에 해당하는 코드 내용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take on me라고 하는 송이 실행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만약에 스타워즈 나는 이 노래가 좋다라고 하면 스타워즈 송을 눌러서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피해조 부조 연결은 이렇게 되고 코드 내용은 여기 1번 라인부터 해서 쭉 해서 얘는 150번 라인까지입니다.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저희 그 프로젝트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스타워즈 음악, 배경음악 같은 그러한 음악을 부조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5주차 과제 내신 거를 제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저도 뭐 한 이틀, 3일 전에 수업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좀 하고 실습하는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학생분들이 과제 마감을 하는 주일 일요일 저녁에 과제 마감이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녹화를 다 마쳐야지만 인코딩을 하고 편집한 파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과제를 검사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 시점과 과제를 채점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과제를 어떻게 내셨는지는 이 영상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과제, 피해조 부조를 이용한 과제는 이렇게 코드를 찾아서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난주 5주차 수업 때에도 그렇고 이번 6주차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일정상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난주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6주차에도 2주의 수업을 저는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아직까지 뭐 그 수업에 대해서 왜 휴일인데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러죠?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휴일인데 당연히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좀 학생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녹화 영상을 통한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때 안 들으시더라도 이 주간에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6주차 수업에 대해서도 이 주간에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문제없이 그냥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이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체공휴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오긴 했는데 그러고 이 PDF 파일도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추가 보강일 10월 4일과 10월 11일에 대한 추가 보강일을 이때 하라고 합니다. 12월 17일과 12월 20일 날 하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희가 여기를 저희는 수업 진행을 할 거지만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쉬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는 13일 날 수업하고 원래는 20일과 27일에 해야 되는데 하나를 20일 날 하고 하나를 17일 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13일 날 수업하고 난 다음에 17일 날 학생분들 프로젝트 만든 거 이제 영상 찍어서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때 20일 날 수업을 그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학생분들이 발표하시는 영상을 저는 하나하나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제 수업에다 모두 합쳐서 하나의 인코딩 파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올리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편집을 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린 데다가 학생분들은 내세요라고 저는 17일 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세요라고 얘기하고 이틀 만에 저는 빨리 받아야지만 20일 날 수업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수업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거나 아니면은 실습 수업이 아닌 간단하게 시험을 보시는 수업이었다라고 하면 13일 날 강의하고 그 다음에 17일 날 또 이론 설명 열심히 하고 20일 날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 수업입니다. 따라서 네, 저는 학교에서 그렇게 휴일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이때도 수업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6주차 강의도 11일 수업이지만 16일, 17일까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네, 양해와 함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죠. 1주, 2주, 3주 수업하고 하루 쉬고 4주를 수업했습니다. 근데 5주, 6주를 다 쉬어버리고 18일날 수업을 하면요. 학생분들이 이게 중간 방학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시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2주 이상을 손 떼시게 되면은 까먹으십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에도 많이 저보다도 학생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그대로 그냥 수업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사이버 캠퍼스에도 보통 보시면은 특히 이 부분이 아마 공지사항이 여기 안 나타나는데요. 로그아웃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 공지사항이라든가 여기 Q&A 부분에 보통 이제 그 부분이 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엔 안 뜨는 것 같은데 원래 다시 보기 안 하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휴강, 보강에 대한 사이버 캠퍼스 강의실 설정 안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독 월요일 날이 휴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10월 4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시만요. 10월 11일이 출석이 체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수업 진행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출석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판단을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은 수동으로 그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할 테니 5주차와 6주차에 대해서는 출석 체크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면은 보신 시간을 제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래저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어쨌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6주차 이번 수업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이 온도, 템퍼레처 센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광 센서를 이용하는 걸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셨던 이 텍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걸 붙여서 한번 하는 걸 또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간단한 전류와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전압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광 센서를 이용해서 이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LED 밝기 조절을 하거나 껐다 켰다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어서 초음파 거리 센서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초음파 거리 센서까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정도까지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먼저 온도 센서라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온도 센서는요, 저희가 뭐 컴퓨터에 돼 있는 시뮬레이터로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결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 내용만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저희 그 실습하는 거를 통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템퍼레이처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플레이그라운드 아두이노 CC의 메인 뭐 이 부분을 좀 쓰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네 제가 아마 요거를 하면서 우선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을 쓰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네, 코드도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플레이그라운드 아두이노 쪽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템퍼레이처 센서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이러한 그 전달되는 값을 가지고 전달되는 값에다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0을 곱하고 나누기 1024를 해야지 저희 그 볼트에 해당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코드도 되게 간단하죠. 네, 다음과 같이 템퍼레이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템포 P는 0번이라고 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날로그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실제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똑같이 찾아와서 이 코드 내용을 작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템퍼레이처 센서는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앞에 반이 뚝 잘려 있고 템프라고 적혀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꽂는 게 3개인데 이거 잘못 꽂으시면은 엄청 뜨거워집니다. 이 센서가. 그러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5V는 맨 왼쪽 이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뒤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꽂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V를 맨 왼쪽, 가운데를 A0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을 그라운드에만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손 딜 수도 있습니다. 요거 뒤집어서 꽂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5V 맨 왼쪽, 가운데는 A0,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내용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네, 시리얼로 저희는 지금 몇 도인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A0에서부터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플로트에다가 원래는 5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져온 값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였는데 그쵸? 여기에서 보셨던 거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5 곱하기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 들어온 핀의 값 곱하기 100까지 하고 나누기 1024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그냥 500을 곱하고 1024를 나눈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앞에 가져온 값을 같이 곱해주고 거기에 의해서 온도가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온도가 측정이 되면 그 온도 측정된 값을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값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섭씨가 아니라 이제 화씨로 하게 되면은 화씨로도 계산을 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를 1초당 한 번씩 화면을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코드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거를 연결을 시키기 전에 저희는 복사를 해서 이제 아두이노를 PC와 연결을 하고 그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네, 저희는 아두이노 저는 폴더 열었고요. 여기 아두이노 exe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두이노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요,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면 왜 실행이 안 될까요? 네, 이제 실행됐습니다. 저는 네,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됐으면 여기에 써놨던 이 내용 모두를요 잘 복사를 해서 모두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해서 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고요. 그쵸?
문제없이 잘 돼 있으면 뭐 이 부분은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네, 이렇게 다 됐으니까 이제 뭐 TEMP 정도로 하면 될까요? 템퍼레이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파일을 먼저 해보고, 당연히 컴파일 할 때 저장하라고 네. 왜 스위치 케이스가 돼 있죠? 네, 저는 스위치 케이스를 한 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얘는 네, 이번에는 템프 1이라고 하는 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프 1로 저장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두이노를 저는 아직 연결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지를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에 포트에 아무것도 없죠. 네, 포트가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과 같이 네, 포트를 보면 컴1만 있고, 저는 아두이노는 컴3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PC에 이렇게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네, 연결을 하고 나서 다시 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컴3에 아두이노가 연결이 잘 돼 있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사실상 저는 이거 3개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실행이 되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이 값을 봐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은 저거 템퍼레처 센서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는 이미 했으니까요.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되는 거를 잘 보고 나서 다시 이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대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연결하는 거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템퍼레처 센서를 이용을 해서 주변 온도를 체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은 아두이노와 이미 연결되어 있고요. 저는 아까 좀 전에 스케치한 것을 업로드를 이미 했습니다. 업로드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전선 3개와 그 다음에 이 브레드보드,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대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왼쪽 게 좀 더 큰 애입니다. 그쵸? 오른쪽 거보다는 왼쪽 게 좀 더 큰 애고,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LM35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빛 때문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LM35라고 적혀 있는 게 왼쪽 게, 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온도 센서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는 뭐냐? 얘는 좀 다른 글씨가 적혀 있죠? EN 어쩌고 하면서 적혀 있습니다. 얘는 저희 수업 자료에 확인을 해 보시면은, 네, 수업 자료에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는 EN22 트랜지스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고요. 저희는 여기 LM35라고 하는 온도 센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도 센서를 다음과 같이, 네, LM35라고 되어 있는 온도 센서를 제가 보는 방향으로 그대로 해서 뒷부분이 동그랗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차례대로 꽂기 위해서요, 여기에 조금씩 걸려서 한 칸 한 칸 확인을 해서요, 이렇게 꽂아 줍니다. 보이시나요? 꽂은 거요? 하나하나 꽂았고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글씨가 있는 방향으로 맨 왼쪽에다가 5V를, 가운데다가는 A0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라운드를 꽂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맨 왼쪽에, 오른쪽이죠? 맨 오른쪽에 그라운드를 꽂아줘야 되고요. 그라운드를 꽂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다가는 얘는 뭐 할 거냐? 이 가운데다가는 A0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네, 어디다 꽂아줄 거냐면은 5V에다가 꽂으렵니다. 그래서 다 꽂아두고요. 빨간색은 5V에 꽂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5V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A0죠. 그래서 A0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 그라운드에다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화면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동작을 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만져봤을 때는 얘가 뜨거워지지 않고, 네, 잘 돼야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혹시나 잘못 꽂으시면은 얘가 정말 뜨겁습니다. 손으로 대지 못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화면상의 시리얼 부분이 얘가 온도가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시리얼 부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화면상을 또 보여드리면서 손을 한번 이렇게 댔다가 또 뗐다가 또 댔다가 뗐다가 할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끝난 겁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상태로 시리얼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전 앞에 영상에서처럼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업로드를 했고요. 지금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시리얼을 확인을 하면요.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하면 여기에 온도가 현재 26도.86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온도 센서를요. 손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붙여서 대면 27도, 28도, 29도, 네, 30도, 31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사람 체온이 있기 때문에 32.71도 정도, 33도, 36.5도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네,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손을 떼면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네, 31도에서 천천히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26도 정도로 다시 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1초 단위로 온도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네, LM25였나요? 그 온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현재 주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26도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네, 다음과 같이 네, 26.37이었는데 이제 슬슬 거의 27.83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 손을 또 다시 댄다고 하면요. 또 올라가겠죠, 온도가. 네, 저렇게 30도, 31도, 32도 세게 누르고 있어서요. 30, 뭐 한 3도까지도 올라가려나요? 그렇게 올라가고 떼면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온도 센서를 이용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온도를 구하는 방식은 온도 센서에 들어오는 값 A0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 값에 곱하기 500을 하고 나누기 1024를 해주면은 현재 온도를 섭씨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 화씨로 계산할 때에는 섭씨 곱하기 9 나누기 5 한 다음에 더하기 32를 해야지 화씨 온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 사용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절대 네 거꾸로 연결하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손이 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주의하시고 연결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이제 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아날로그 레퍼런스 인터널 한 다음에 A0 그 다음에 핀 모드 A2에다가 아웃풋을 해서 뭔가 딴 거를 연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거는 실습을 안 해볼 겁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아까는 A0에다가 가운데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브레드보드에다 연결할 때는 선을 이렇게 3개 써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서 연결을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반대로 뒤집힌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플러스에 연결했던 A2 부분을 네, 플러스 연결했던 부분을 A2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A2 아웃풋을 얘는 이번에는 5V 쪽에다 연결을 계산해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A0가 이번에는 들어오는 값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A1입니다. 들어오는 값이요. 계산하는 값. 그 다음에 A0가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핀 모드를 아웃풋해서 로우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2는 하이로 줘서 5V가 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A1이 앞에 저희가 썼던 A0하고 같은 위치에 값을 리딩을 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저희가 봤던 거하고 지금 반대로 꽂은 거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실습을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꽂을 수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때에는 A0와 A2까지 3개의 핀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엔 온도 센서가 아니라 광 센서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는 잘못 적힌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 적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고요.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해서 좀 입력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요. 광 센서 같은 경우에는 5V 그 다음에 나갈 때 얘는 조금 그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하나의 저항 값을 연결해 주고 저항에 의해서 그라운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는 중간쯤에다가 A0를 연결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 저희가 저항 읽는 거를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저항 내용을 잘 보시면 갈색, 까만색, 빨간색,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색, 빨간색, 까만색, 빨간색이니까요. 갈색, 그 다음에 까만색, 빨간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 갈색, 까만색,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갈색, 까만색, 빨간색이면은 1kΩ 저항 정도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항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0kΩ고요. 또 하나는 220oh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기서 사용할 때는 저희는 220ohm짜리를 말고요. 저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10kΩ 저항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갈색, 까만색, 빨간색, 금색으로 되어 있는 저항이지만 저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원래는 1kΩ짜리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10kΩ짜리 저항을 사용을 하고 이 내용을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 때는요, 다음과 같이 이번에도 시리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불러올 건데 여기 가져오는 값에다가는 이번엔 화면에다가 라이트는 해가지고 라이트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sprintf라는 그런 명령어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해서 여기 %d 값이 아날로그 A0에 연결된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L을 프린트를 시리얼에다가 해주고 얘는 딜레이를 빛을 되게 빨리 0.1초 단위로 파바박 쏘게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1초 단위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또 얘를 복사해서 저희 아두이노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요, 여기에 지워주고 붙여넣기를 해서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봅니다. 컴파일 할 때 당연히 이번에도 저희는 아두이노 EX 부분에 이번에 여기에다가는 라이트 LIGHT 1이라고 합시다. 2도 나중에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이트 1이라고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하면 다음과 같이 문제없이 컴파일이 잘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미 아두이노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온도 센서죠. 걔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컴퓨터와 연결이 돼 있어서 3번 포트 맞게 돼 있고요. 이번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를 해줬지만 아직까지 시리얼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연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거는 또 제가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을 눌러서 보는 거가 제대로 보이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시리얼을 볼 때는요, 이제 이 광센서 부분을 손으로 막았다가 또 손으로 치웠다가 하는 걸 해볼 겁니다. 당연히 손으로 막을 때는 숫자가 작게 나타날 거고요. 손을 막는 걸 없애주면은 얘가 되게 주변 빛이 밝으면은 숫자가 높아질 겁니다. 저는 업로드까지 완료를 했으니까요, 그럼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시리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쓸 센서는 광 센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사용하던 거는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센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전선도 우선 다 빼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필요한 거는요, 이 광 센서 부분이 아니라, 이거 케이블 빼면서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빠져나와서 다시 좀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꽂아 두고요. 이번에 필요한 거는 광 센서였습니다. 그래서 광 센서라는 거를 제가 찾아보면은, 네,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야 되고요.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야 됩니다. 네, 무슨 물결 무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인은 두 개만 꽂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번에 센서를 사용해 줄 때는 225옴 말고요, 이 10kΩ을 사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k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10kΩ 사용했던 게 있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하나를 더 빼서 10kΩ 저항을 그러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10kΩ 저항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 광 센서를 사용할 건데, 연결 방법은 5V에다가 이 5V 꽂는 거에다가요, 이쯤에다가 꽂겠습니다. 5V 꽂은 데에다가 광 센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따라서 다음같이 5V 꽂은 데에다가 광 센서를 이렇게 꽂습니다. 그렇죠? 꽂고 이쪽에도 잘 꽂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같이 꽂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저항이 연결되는데, 그 저항 연결되는 데에다가 또 하나가 센서와 그 값을 받아오기 위한 A0와 연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A0 연결할 부분은 요거 양쪽에, 얘는 지금 이쪽 부분은 얘와 연결되어 있죠. 5V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를 그러면 또 다시 꽂아줘서 얘는 A0에다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A0에다가 연결할 부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다가 저희는 이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 부분에 저항 연결을 꽂아 주고요. 또 그라운드와 나가기 위한 한 곳에 더 꽂아 주고, 이 바깥쪽에 있는 꽂혀 있는 부분에다가 그라운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 다 됐죠? 그래서 연결 다 한 상태에서 이 부분 라인을 그대로 아두이노에다가 5V 먼저 한번 꽂아 주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라인을 A0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연결은 됐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를 저는 또다시, 네, 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부분에 가셔서 시리얼에서 이렇게 손으로 가렸다가 완전히 가리기도 해봤다가 다시 손을 떼봤다가 하는 그러한 걸 해보면서 값이 어떻게 변한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시리얼을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값이 나오는지를 시리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켜서 숫자가 한 번씩 나오죠. 780, 781 나왔다가 저는 그냥 살짝 손으로 덮었습니다. 네, 갑자기 훅 숫자가 주네요. 그쵸? 숫자가 줄어서 250, 254 이 정도가 됩니다. 완전히 가려볼까요? 그러면 아예 손으로 덮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114까지 나오고요. 다시 손으로만 살짝 손 바닥으로 살짝 가리면 223, 조금 위로 올려주면 300 올라가고요. 400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을 아예 치워버리면은 700까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지금 빛이 하나가 있는데 이 빛 라이트도 한번 켜주게 되면은요, 네, 켰다라고 하고 지금 켜게 되면은 숫자가 800으로 더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까지도 많이 올라가게 돼서 주변이 되게 밝구나. 그 다음에 라이트를 끄면 네, 다시 한 650,
780 정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또 다시 한번 가려주면요, 350 됐다가 더 많이 가려주면은 200 됐다가 손으로 아예 눌러버리면은 훨씬 더 작은 숫자 나오는 거를 다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 빛이 밝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광 센서가 저희 스마트폰의 그 전면 카메라라고 하죠. 네, 화면을 볼 때 맨 위쪽에 있는 카메라에도 카메라 외에 광 센서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밝기 조절을 하는 부분이 이러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수치 값에 따라서 수치가 작아지면 더 밝게, 그 다음에 수치가 높아지면 주변이 밝으니까 조금 더 많이 밝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이러한 프로그램 코드와 그 다음에 이러한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지난번에 이러한 그 텍트 스위치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텍트 스위치를 2번에다 연결하고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같이 한 번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또 한 번 누르면은 불이 꺼지고 하는 것을 해봤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뭐라 그래야 되죠? 서버 모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도에 맞춰서 돌아가는 모터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터로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실습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이렇게 해서 이 코드가 되는 거 지난 시간에 해보셨으니까 이대로 한번 만들어서 바로 코드 복사해서 시뮬레이터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 놓고요. 저는 미리 그 다음에 저희 싱커캐드라고 하는 거를 새 회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새 회로 작성하는 거예요. 저는 아두이노와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그리고 누름 버튼을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 그쵸? 그래서 누름 버튼도 갖다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가까이 다가가서 2번에다가 꽂았었죠. 그래서 2번 라인을 저희는 여기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쵸?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한 이 정도쯤이다 라고 지금 저는 표시만 해놓는 겁니다. 얘가 2번 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라운드 라인에 연결을 하면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라운드 라인에 다음과 같이 좀 맞춰서 연결을 해주고 검정 라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코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놨었던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해서 코드 내용이 있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요. 다음같이 한번 띠깍 눌러주면은 켜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딸깍 눌러주면은 꺼지는 그러한 이 텍트 스위치를 이용하는 거를 해봤었습니다. 그쵸? 한번 누르면은 켜지고 또 한번 누르면은 꺼지는 그러한 것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여기에다가 이 코드 내용에 사실 조금 더 추가하기를 6페이지입니다. 서버 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거는 핀 3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쪽에다가 9번 핀을 연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에는 가운데 빨간색에는 5V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다가는 갈색을 연결하고 이 코드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 내용 잠깐 보기 전에요. 연결부터 해봅시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앞에 이게 꼭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찾다 보면은 마이크로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버 모터를 여기에 놓습니다. 근데 너무 겹치게 놓으면 안 되고요. 얘를 좀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돌리기를 이용을 해서 좀 돌려줍니다. 이렇게 가로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잘 보시면 마우스로 눌러보면 신호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 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접지라는 거는 그라운드에다 놓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전원은 5V에다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신호니까 얘는 신호를 받아와서 넣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신호를 9번 핀에다 연결하겠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는 9번 핀에다 연결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좀 라인을 이쁘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네. 접지 부분이었고, 신호 부분이었고 9번에다가 연결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원입니다. 전원은 5V에다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5V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5V 연결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운드죠. 접지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빼서 그라운드에 놓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연결까지 다 마쳤고요. 이쪽 버튼도 잘 연결을 했으니 이제 프로그램을 코드를 잘 집어넣고 시뮬레이터로 돌려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코드 내용을 이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코드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버모터는 다음과 같이 서버모터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좀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모터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include에서 바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include를 시켜주시면은 라이브러리 include를 한 겁니다. 네, 요 라인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서버모터 이름을 서버9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펄스 값으로 아직 불이 안 켜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셋업 해주기를 2번 핀은 저희가 그 클릭을 하거나 버튼을 한번 눌렀다가 뗐다가 하는 경우에 그 핀 번호를 2번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빛 비추게 하는 부분을 13번 화면으로 13번 LED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정해놨던 서버 9라는 애는 저희는 9번 핀에다가 꽂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부분을 맨 밑쪽에다가 좀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할 때 얘를 그 채터링 때문에 고려해서 함수를 먼저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채터링이 여기에도 맨 밑부분에다 집어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채터링을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서 만약에 ON이다, 켜졌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꺼졌다 라겠네요. 그쵸? 불빛을 꺼주고요. 그 다음에 불빛을 꺼주고 현재 켜져 있는 경우니까요. 불빛을 꺼주고 그 다음에 모터를 90도를 돌려라. 그 다음에 만약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불을 켜주고 서버 모터를 0도로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 돼 있으면 오프로, 오프 돼 있으면 ON으로 해주고 채터링 때문에 한 번 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을 먼저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 또 열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모두 지워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왼쪽에 있는 내용을 지금 먼저 다 복사를 한 거고요. 이 밑에 엔터 한 두세 번 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코드 내용도 복사하셔서 여기에 넣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만큼까지 다 해주시고요. 당연히 컴파일을 해보면 저장을 하라고 하겠죠. 따라서 아두이노 EX에다가 이번에는 서버 SER4 1번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고요. 컴파일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되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저는 미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먼저가 아니죠. 저희 시뮬레이터에다 먼저 해놨잖아요. 그럼 이 전체 내용을요 다 복사를 해서 시뮬레이터에다가 먼저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 기존에 입력했던 거를 모두 다 지우고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를 해서 요거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코드 내용을 이만큼 왼쪽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얘까지 다 입력을 해주고 시뮬레이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휙 돌아갈 겁니다. 휙 돌아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럼 나는 불을 켜야지 하고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 불이 켜지면서 얘가 0도로 돌아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면은 다시 꺼져서
얘도 꺼지고 얘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러주면 다시 켜진 거기 때문에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로 탁 열리고, 또 한 번 눌러주면은 불이 꺼지면서 이거도 닫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서버 모터와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이용한 것을 시뮬레이터로 먼저 해보셨으니까요. 저희는 그러면은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습도 한번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내용 저는 적었었던 거 있죠. 서버로 해서 좀 전에 했었던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얘도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저희 아두이노에다가도 먼저 업로드를 해줍니다. 업로드를 해주면 스케치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가 되긴 하겠죠. 업로드가 되는데 이제 저희는 핀에다가 여러가지 그러한 서버 모터 연결과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연결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보시면서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 모터와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이용한 텍트 스위치를 이용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연결된 것은 다 빼도록 하고요. 광센서 했던 것도 잠깐 빼두고, 저항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필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에 텍트 스위치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텍트 스위치 연결할 때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생긴 거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 이렇게 라인 있는 걸 잘 따라서요, 그쵸? 이렇게 뒤집어서 가운데쯤에다가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넣기를 15번 있는 데에서부터 두 개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쵸? 15번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13번 정도가 되나요? 그 위치에다가 정말 세게 꾹 해서 넣습니다. 그럼 15번과 여기에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버 모터 사용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서버 모터 사용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서버 모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핀을 꽂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색으로 먼저 제가 P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맨 왼쪽 노란색, 주황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주황색이 이렇게 삼각형이 모양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주황색에다가 9번 핀에다 연결할 겁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약간 주황색으로 노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가 지금 빛으로 보이면 모르겠는데 빨간색입니다. 가운데를 이제 그러면 저희는 5V에다 꽂아 주셔야 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갈색 부분을 그라운드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 개를 꽂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 자료에 있는 거루는요, 요 케이블을, 이 케이블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저희 수업 자료에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 중에서요,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 정말 많이 있죠, 뭐가.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케이블로는 또 여러 개가 있는 케이블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또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저는 여기 양쪽에 핀이 있는 애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한쪽에는 핀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핀을 꽂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양쪽에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흔들렸는데, 양쪽으로 핀이 있는 애를 사용할 거고요. 얘를 쓸 때에는 하나, 둘, 세 개를 다 뜯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개만 쓸 거니까 세 개 정도만 쑥 뜯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전 3개짜리 양쪽으로 돼 있는 거를 뜯었고요. 그럼 이 3개짜리를 어떻게 꽂아주느냐, 색깔 나와 있는 그대로 차례차례 꽂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요, 여기에 서버 모터에 첫 번째 이쪽 주황색 있는 부분이죠, 주황색 얘는 9번 핀에 꽂을 건데 주황색을 그대로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이죠. 그래서 저는 또 빨간색 맞춰서 똑같이 가운데 빨간색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갈색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꽂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저희는 아두이노에다가 차례로 9번 핀, 그라운드, 빨간색은 5V에 꽂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 9번에
9번에다가 연결을 8번, 9번이니까요. 연결을 해줍니다. 9번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좀 더 늘려가지고요. 5V에다가 꽂아줍니다. 그래서 5V에 연결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얘는 서버 모터 연결이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열심히 쳐다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 여기 서버 모터 들어와 있는 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사도 있습니다. 요거를 열어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애를 빼봅니다. 저희 시뮬레이터 할 때 있었던 애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생김새 애를 이 튀어나온 동그라미 있는 게요, 아래쪽으로 하게 해서 이렇게 톡 꽂아줍니다. 됐나요? 네, 방향은 이렇게 잘 꽂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꽂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먼저 꽂아 두시고요. 저는 서버 모터만 잘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느냐? 이 텍트 스위치 연결한 것만 마저 잘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텍트 스위치 연결은 저희가 2번에다가 꽂아주고 또 하나를 그라운드에 꽂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빨간색 라인으로요, 빨간색 라인으로 하나 15번에 있는 데를 꽂아주고, 여기 15번에 있었으니까요, 얘를 2번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죠.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은 이쪽 13번 정도 위치인가요? 거기 위치에 있는 걸 꽂아주고, 얘는 그라운드에다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쪽에 그라운드가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하나 썼으니까 그 밑에 그라운드에다가 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 모터가 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한번 눌러줍니다.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휙 돌아가고 여기 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다시 불이 꺼지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번 누르면요, 다시 돌아가고, 또 한번 누르면은 닫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서버 모터 연결은 이 핀 케이블을 어떻게 잘 연결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를 잘 연결해서 눌렀을 때 문이 열리고 또 한번 누르면 문이 닫히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는 보통 저희가 각도를 설정한 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당연히 360도 정도까지도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0도하고 90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를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코드 저희가 적었던 시뮬레이터에 있는 코드를 제가 한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90도 돼 있던 것만 잠깐 코드를 바꿔서 한 60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60도 정도로만 하고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다시. 그쵸? 업로드가 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 60도로 바꿨습니다. 90도로 돼 있는 걸 한번 눌러주면, 네, 아까보다는 덜 돌아갔습니다. 확연하게 덜 돌아갔는데, 네, 비슷하게 덜 돌아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좀 다시 아까 그러니까 이만큼 가 있는 게 원래 0도인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올 겁니다. 그쵸? 원래 초기 값인 이만큼으로 안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엔 60도가 아니라 그러면 한 180도 정도로 바꿔서 저는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깜빡깜빡 하겠죠? 네, 깜빡깜빡 한 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리에 맞죠? 한번 눌러주면 켜지는데, 네, 이만큼 갔습니다. 여기가 지금 기본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돌리면, 네, 완전히 돌아가서 180도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켜주면, 네, 이만큼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180도가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버 모터는 저희가 지정한 각도만큼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케이블 3개 꽂아서 서버 모터에 연결하고 나머지 2개 케이블을 스위치에다 연결을 해서 하나의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론으로 넘어가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까지 이제 다음과 같은 서버 모터를 돌리는 걸 해봤고요. 좀 전에 실습하면서 바꿔 드리는 것을 여기에 이 180도로 바꾼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가면서 해보시면은 이렇게 각도가 바뀌어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버 모터를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서버 모터에 대한 실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이고요. 7페이지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항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저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V는 IR이라는 그러한 값으로 좀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나요? 수업이 기술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그 뭐 물리 혹은 기술 그러한 수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와 저항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좀 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 전류라는 것은 저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얘는 암페어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저희가 뭐 1.5V 조그만 동그란 전지 있죠. 아니면 뭐 9V짜리 요즘에 많이 안 쓰시는데 9V짜리 네모난 전지도 있는데 그러한 볼트가 있는 거 있고요. 요즘에 뭐 아이폰 혹은 그 어떤 거라 그러죠? 저희 그 아답터를 충전하기 위한 아답터를 살펴보시면은 그 충전 아답터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200mAh에 뭐 5V 혹은 2A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볼트와 암페어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옴 저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값과 전류 값을 곱하게 되면은 볼트 사용하는 그 값이 전압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제를 들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12V, 저희는 5V짜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 12V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옴 저항과 4옴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두 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4에서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를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V에 이 저항 6옴이 있으니까 걔를 나눠주게 되면은 2A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되게 커다란 전압입니다. 120V라고 하는 전류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나올 때 여기에는 120V가 흘러가는데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요, 여기도 120V가 여기도 120V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20옴이 있으면 120에 20을 나누게 되면 6A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120V에 35옴이 들어가면은 120 나누기 30에서 4A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6A, 그 다음에 여기 4A가 지나가니까 여기에서는 실제로 여기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6A 더하기 4A에서 여기 10A가 흘러 들어가서 분류가 돼서 나갔다가 여기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뭐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어떻게 해봐라 라는 것을 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할 때는 대부분 이번에는 어떤 저항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론적인 방법으로 직렬 회로가 있고 병렬 회로가 있는데 이런 걸 연결할 때에는 어떻게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된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저항의 생김새도 좀 이제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류를 5V까지 흘려주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저희 LED 전구는요, 보통 2V까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2V 외에 나머지 2. 몇 V에 해당하는 값을 저항이 좀 연결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5V가 만약에 지나가는데 저희가 쓰는 전구 LED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이 좀 더 추가가 돼야지 그 나머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통 여기에 220오hm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럼 이 저항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을 읽어보는 방법으로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띠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띠는 보통 10의 자릿수를 읽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띠는 1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10의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있는 띠는 오차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례로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지수라고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갈색, 금색입니다. 그럼 빨강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띠 번호에 빨강은 첫 번째 띠입니다. 그쵸? 그러면 빨강은 숫자 2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도 빨강입니다. 그럼 두 번째도 숫자 2네? 그럼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갈색입니다. 갈색이면 10의 1승입니다. 그럼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20이 들어가서 얘는 220ohm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빨강, 갈색, 금색은 저희 실제 가지고 있는 저항에서도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220ohm 저항이 됩니다. 두 번째 저항 볼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항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황, 갈색입니다. 그럼 또 공이 하나가 붙고 앞에 주황이니까 주황은 살펴보면 요거네요. 그쵸? 330입니다. 그래서 330ohm이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색, 검정, 빨강입니다. 그럼 갈색은 10이죠. 1이죠. 1. 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검정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공이 2개 붙습니다. 그럼 1000이 되겠죠. 1, 0, 2개 해서 1000이 되기 때문에 1k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은 갈색 1, 그 다음에 검정 0, 그럼 10이네요. 10인데 얘가 3입니다. 10에 3승이 더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이면은 10kΩ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10kΩ 저항 하나와 220오hm 저항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실제 전류가 만약에 흐르게 한다 라고 하면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이쪽에 5V 짜리로 해서 전구를 꽂고 연결을 해버려서 돌려버리면 빵 터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너무 세게 흐른다 라고 하고 전류 자체가 483으로 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구 얘가 사용하는 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한 2에서 3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에서 3V가 흐르게끔 하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항에 해당하는 220오hm 저항을 꽂고 연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돼서 터지지 않고 불이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시뮬레이터에 다음과 같이 세 회로 작성을 하고요. 세 회로 작성해서 여기에 아두이노 하나를 연결해 주고요. 이번엔 아두이노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있었나요? 아두이노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전구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딜리트로 삭제를 하고요. 다시 그 다음에 여기에 브레드보드 하나와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여기 안 보이니까 우선은 LED 하나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요소 말고요. 이 부분을
모듈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뭐 유그 콘덴서 다이오드 뭐 입력하는 몇 가지, 그 다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값은 네, 전압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전원 공급 장치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플러스고요.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그쵸? 그래서 플러스를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음극을 이쪽에 그라운드에 바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코드 상관없이요. 코드는 그냥 지금 여기서 깜빡이는 코드로 할 건데, 그래서 코드는 상관없이 하고 시뮬레이터를 해주면 터진 거 보이시나요? 5V로 했을 때요. 바로 빵 하고 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네, 다시 시뮬레이터 종료를 해주고 전선을 다시 잠깐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둘 다 삭제를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애들 중에서 레지스터리 저항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좀 돌려서요. 얘는 돌려서 저항을 이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플러스를 빨강을 연결해주고 그라운드도 조금 돌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럼 그라운드 잘 연결이 됐고요. 여기도 잘 좀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빨강도 너무 위치가 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연결하기를 조금 돌려서 이렇게 네,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좀 이제 직선에 맞춰서 잘 이쁘게 배열을 해준 거죠. 눈에 보이기 좋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지금 레지스터를 잘 보면 1kΩ 저항을 넣었습니다. 그쵸? 1kΩ 저항을 넣어도 시뮬레이터를 돌리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 불빛이 되게 약합니다. 왜냐면 이 저항이 너무 세서 여기 불빛을 넣었는데 3.11mm 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해줄 때는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220ohm으로 바꿔주고요. 킬오음이 아닙니다. ohm으로 바꿔주고 이제 얘를 시뮬레이터를 돌려주면 아까보다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13.5가 됐습니다. 네, 13.5고요. 다시 얘를 한번 아까 1kΩ로 바꿔주면 아까 13.5였습니다. 그쵸? 1kΩ를 하면 네, 13.5가 아니라 이거보다 거의 더 많이 줄은 3.11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밝기가 많이 어두워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적당히 맞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지만 네, 그랬을 때 색상도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럴 때만 네, 밝기가 더 밝아지고 얘도 13.5ohm으로 잘 전류가 흘러서 이 밝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항을 좀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그걸 계산하고 사용을 해줘야 되지만 저희 수업 시간 때는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하려면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이 정도로 저항을 설정하는 거를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저희 수업 시간에는 다음같이 얼만큼의 저항을 어디에 연결을 잘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음 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실습하기 위한 부분인데 220ohm과 그 다음에 10kΩ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잘못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LED는 220ohm 저항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조더 센서에 사용하는 거는 저희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러면 시뮬레이터로 먼저 해봐야 될까요? 조도 센서는 시뮬레이터로 하기 힘든데요, 배열 방법만, 그 다음에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을 읽고 이번에 필요한 거는 조도 센서 아까 사용하던 것과 그 다음에 10kg 저항 하나, 그 다음에 LED 하나와 225옴 저항 하나,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도 센서에는 조도 센서와 빨간색 선을 연결하고 노란색 선은 5mm 지나서 저항을 지나서 A0와 연결, 또 하나는 그라운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앞에 했었던 저희 그 몇 페이지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똑같이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똑같이 연결을 하셔서 또 하나는 조도 센서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D만 3번 핀에다가 연결하는데 저항을 지나서 그라운드에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5V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냥 바로 연결해줘도 됩니다. 5V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항 하나가 있어서 그라운드로 빠집니다. 여기 그라운드 연결돼 있죠. 그라운드로 빠지고요. 그 상태에 이제 다음으로는 저항이 이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기 사이에 A0와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연결한 거와 똑같죠. 그 상태에 이번에는 3번이라고 그랬나요? 3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항 지나서 전구 플러스 그라운드로 빠지는 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만들었으니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실행 코드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시리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도 센서 부분을 A0에 연결을 했다. 그 다음에 A0에 연결한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가져올 때예요. 여기에 숫자 값을 지금 반대로 매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가 되게 작은 값, 손으로 가렸을 때 어두울 때는요 완전 밝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선으로 안 가리고 뒤에 옆에 배경이 되게 밝은 경우에는 조도 센서 숫자가 높은 경우 밝겠죠. 밝은 경우에는 불을 켜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적당히 되어 있는 값일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밝기를 조금만 밝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하겠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에 의해서 3번 핀이 이 아날로그가 되기 때문에 PWM인가요?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3번에다가 이 주변이 어두운 경우에는 많이 밝게, 주변이 완전 밝은 경우에는 거의 안 켜지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값을 한번 스티뮬레이터에다가 저희 시리얼에다가 보여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리얼에다가 숫자 값과 그 다음에 LED 밝기의 값을 보여주는데 얘는 0.1초 단위로 열심히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돼 있으니까요. 저는 이 코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하고 실제 새로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열어서요. 여기에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체크해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예제라고 하고 여기에는 라이트 2라고 합니다. 문제없이 잘 되는 거가 보이죠? 그럼 문제없이 잘 됐으니까 컴파일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업로드를 또 해주겠습니다. 그럼 업로드 먼저 한 거고요. 나중에 전원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 되게끔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실습하는 거를 또다시 이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이 시리얼도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조도 센서와 이 LED 두 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저항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가진 저항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왼쪽 저항은 갈색, 검정색, 주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kΩ 저항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저항, 전구에다 사용하는 저항은 다음과 같이 빨간색, 그 다음에 검정색, 금색입니다. 그래서 얘는 220옴 저항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 조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저항이, 그 다음에 이 전구에는
220V에 해당하는 저항을 저는 놔뒀습니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전원을 잠깐 빼주고요. 아까 저는 이미 업로드는 했습니다. 그쵸? 아두이노 전원은 잠깐 빼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사용했던 거를 모두 다 잠깐 빼줍니다. 그쵸? 이번에는 이거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잠깐 옆에다가 두고, 얘도 다 케이블을 빼고, 이 텍트 스위치도 이번에는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아두이노와 여기에 지금 연결해야 될 거는 조도 센서에 해당하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여기 뭐 한 35번 위치에 꽂고요. 또 하나를 이쯤에다가 꽂았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가 잘 꽂혔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도 센서에다가는 하나는 5V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5번 있는 데다가 5V를 꽂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꽂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조도 센서는 나가기 전에 이 저항 부분을 110kΩ 저항을 저희는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꽂고 이쯤에다가 하나를 꽂아줍니다. 요거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은 라인에 잘 꽂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저항 부분에다가 하나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센서 값을 인식하기 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A0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를 그라운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선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연결되게끔 해서 조도 센서 부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LED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LED 부분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플러스 되는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는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지금 이쪽이요. 긴 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럼 왼쪽이 지금 긴 거죠? 그 다음에 긴 거에다가 좀 멀리 띄울까요? 이만큼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쪽으로 플러스가 그 2번이라 그래야 되나요? 3번 라인이죠. 3번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이 앞에다가 저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20오hm 저항을 다음과 같이 들어가기 전과 그 다음에 이쯤에다가 한번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요.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저희는 3번 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라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같은 곳에다가 꽂아서요. 얘는 3번에다가 연결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라운드가 나갈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나갈 수 있도록 또 검정 케이블 하나를 이용을 해서요. 검정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쪽 끝에 라인에 그라운드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여기는 저희 플러스 5V에다 연결해야 되고요. 가운데는 A0에다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얘는 3번 또다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차례대로 첫 번째 거 5V요. 그래서 5V에 연결을 해주고요. 5V 연결을 했고, 두 번째 얘는 A0라고 그랬죠. 그래서 A0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라운드였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라운드 연결을 했고, 좀 줌을 당겨서 할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는 3에다가 연결했습니다. 0,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라운드에 연결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다음과 같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잘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컴퓨터에 케이블을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불이 생각보다 많이 켜져 있습니다.
가리면은 더 밝아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좀 밝기는 여전히 좀 있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밝게 되는 것 같고, 가려주면 네, 더 밝아지고 치우면 좀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이러면 많이 밝아지고 떼면 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주변 조명을 좀 더 많이 밝게 해보겠습니다. 조명을 만약에 밝게 하면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두워지는 거는 이게 많이 어두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를 좀 어둡게 가려주면은 네, 밝기가 조금 변화가 있는데 많이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밝기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시리얼을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리얼을 컴퓨터로 지금 확인을 해 보면 현재 시리얼이 네, 776으로 나오기 때문에 61 정도의 밝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리게 되면은 네, 220 정도로 되고 얘 때는 거의 200 정도의 밝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떼면 다시 좀 어두워져서 66 정도의 밝기인데 66 정도의 밝기도 좀 많이 밝은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범위를 이렇게 가렸을 때는 250, 260 정도고요. 뗐을 때는 저희는 700 정도로 조절이 되니까 200부터 700이라는 거로 앞에 숫자를 저희는 0부터 네, 0부터 1023이라고 돼 있었는데 다 가렸을 때는 한 200 정도가 되니까요. 앞에 저는 숫자를 200으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거를 다 가렸을 때 네, 뗐을 때는 700 정도, 800까지도 올라가니까 800 범위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800 정도라고 좀 바꾸고요. 저는 컴퓨터에서 지금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저기서 또 깜빡깜빡 하겠죠, 잠깐. 네,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면 깜빡깜빡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밝기가 이제 많이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를 가리면 더 밝아지고요. 다시 떼면은 좀 어두워지고, 가리면 많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수치 조절은 조금씩 센서에 따라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저는 그 범위를 0부터 1024라고 했지만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0부터 1024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시리얼에서 나타나는 게 다 가리면 240 정도가 나타나고요. 떼면은 700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 코드를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화면상에 바꾼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네, 지금 좀 전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820까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얘를 가리게 되면은 네, 280, 200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바꾼 거는 원래는 여기가 0부터 1023까지 있었는데요. 이 값을 200부터 네, 이 부분을 800 정도로 바꿔준 겁니다. 그랬을 때 매칭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한 900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숫자가 820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좀 더 요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센서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으로 한번 가리면은 불이 딱 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 아예 켜져 있는 그러한 것을 켰다 꺼졌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PWM이 아니고요. 그냥 아예 이 400보다 작으면은 그럼 아예 켜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완전히 400보다 커서 밝으면 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만 얘를 복사를 해서 저희 만들었던 라이트 이번에는 새로운 거로 해서 이 부분을 지우고 또 붙여넣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기를 이번에는 라이트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저는 업로드를 해줄 겁니다.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업로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아까 저희는 연결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결했던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아까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에서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얼로요. 그럼 LED가 오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는 가려서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주면 ON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다시 떼면은 오프가 됩니다. 또 가려주면 ON이 되고요. 가리는 걸 떼면 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저희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켜져 있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업로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연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는 손으로 가리면은 밝기가 많이 밝아지고 손으로 가리는 걸 없애면은 어두워졌던 거를 보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으로 가리면 불이 켜지고 손으로 가리는 거를 떼면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가리면 켜지고 또 떼면은 꺼지는 그러한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코드만 바꿨을 뿐입니다. 똑같은 라인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릴 때 켜지고 뗄 때 꺼지는, 그렇죠? 이거만 되는 것으로도 코드 내용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동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는 이 부분을 손으로 가려서 400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불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온이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다음과 같이 불이 주변이 밝아지면 불이 꺼지고 LED 오프라고 되어 있는 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하드웨어 연결을 했음에도 코드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생김새가 동작하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업 준비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지금 해 놨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이제 그 초음파 거리 센서 부분도 좀 설정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이거만 거의 한 30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실습까지 보여드리면은 30분 이상의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그 6주차 수업은 여기 15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조도 센서 그리고 앞에서 배우셨던 이 템퍼레이처 센서 그리고 템퍼레이처 센서와 그 다음에 이 텍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저희 보셨던 그 뭐라 그러죠? 이 서버 모터를 돌리는 것 그리고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 전류와 전압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간단히와 그 다음에 저항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앞으로의 일정 중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간략히 작성을 좀 해드리면은 오늘이 6주차 10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주 7주차에는 설명을 또 드리기는 하지만 18일이 되고요. 이때는 중간 발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제 내드리다시피 중간 발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글씨가 너무 크게 돼서 올라가 버렸는데요. 조금 더 작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 아마 다음 주 10월 18일에는 제가 수업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에 중간 발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10월 18일 날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8주차에 그 영상을 편집해서 저는 학생분들과 함께 중간 발표 영상을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일보다 한 이틀 정도는 일찍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 저는 8주차에 편집을 모두 해서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주차째는 과제가 없지만 이 7주차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는 중간 발표 영상 어떻게 만드실 건지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좀 드리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지금 저희 과제 내실 때에는 말씀 없이 그냥 영상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발표 때는 7주차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화면에 보여드리는 목소리와 함께 화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똑같이 하나를 만드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출이 아마 있을 거라는 거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25일 8주차 때에는 중간 발표 영상 제출한 것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평가를 진행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6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과제를 체크를 해볼 텐데 지난 과제 체크할 때도 그랬었는데요. 거의 다 하셔서 잘 내셨습니다. 근데 한 분, 두 분 정도가 케이블을 잘 꽂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동작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케이블을 다 꽂고 하려고 하셨던 노력을 보이는 거를 보기는 했습니다. 네, 이번 아마 피해조 과제도 지난번 과제보다는 좀 더 쉽기 때문에 다들 잘 하셔서 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수업은 실습에 해당하는 발표와 실습을 최종적으로 해서 최종 기말 과제 발표를 하는 것이 있고 그거 외에도 출석과 과제 제출이 있습니다. 근데 과제 제출은 이번에 한 3분 정도가 내지 않으셨는데요.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내주시는 그 과제를 정확하게 시간에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도 제발 철저히 제출을 시간 맞춰서 그렇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셔서 과제를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잘 제출을 해주셔야지만 저희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치 영상이기 때문에도 이 부분도 잘 만드셔야 될 거라는 거를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6주차 과제가 아니라 6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실 때는 저희가 했었던 실습을 제가 오프라인에 있다라고 하면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봐드리면서 어떤 케이블이 잘 연결이 됐는지 안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을 못 해드리는 점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가끔 이제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 저희 쪽지 기능 있죠. 그거로 쪽지를 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뭐가 안 되는지를 말씀을 좀 주시면 그 부분도 가능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6차 여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말이 길어져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제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도 중간중간 실습을 할 때에는 잠깐 멈춰서 같이 해보시고 또 진행을 하시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함께 잘 이렇게 따라오시기를 몇 번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6주차 강의는 정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